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대전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입니다. 대전 중구는 중앙로 활성화 문제를 비롯해서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건립 문제, 도시교통난 문제 등 굵직한 지방자치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 방송 토론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중구청장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방송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 등록 후보자 3인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대전 중구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선거 방송 토론회로서 중계기관인 TJB의 방송 책임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른 좌석 배치 순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지역경제 전문가 바른미래당 중구청장 후보 송인웅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하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정하길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박용갑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방송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빠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종료 30초 전부터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고 타인종 소리와 함께 이 소리와 함께 발언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니 후보자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른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로서 대전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입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에서 태어나 중구를 살아가는 저에게 중구의 현실인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라는 불명예는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현 지방분권, 자치분권 시대에 구청장의 역할은 엄청 중요합니다. 해서 제가 중구청장이 돼 중구를 변화시켜 저의 고향인 중구와 중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첫째로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구의 아들로 중구민들이 좀 더 안락하게 살길 바라며 중구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후보들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이런 다양한 경험을 중구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2년 기자생활로 다른 후보들보다 뛰어난 순발력, 결단력,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무엇보다도 멈춰버린 중구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저 송인웅 기호 3번 선택하시어 우리 함께 중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일자리와 먹거리 분명 만들어내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하길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정하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중구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중구의 보물, 보문산에 관광객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파트 건설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나 서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8년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가 큰 돈을 중구에 주었습니다. 긴급한 현안 문제를 다루라는 얘기죠. 근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상환이 시급하지도 않은 지방채를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을 잘해서 중구에는 빚이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대전시가 돈 조금 더 보태서 일하라고 돈을 주면 중구에 돈이 없다며 반납하기 일쑤입니다. 이래놓고 살림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년을 하고 나서 4년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는 기만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선거란 현직을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임기 동안 잘했으면 다시 뽑아주고 못했으면 바꾸는 게 선거입니다. 과연 지난 8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번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 인물, 새 변화, 새 바람이 필요합니다. 저 정학일이가 중구청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기도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9만 중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박용갑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용갑이 일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빚 122억 원도 다 갚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국민들과 또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2,9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나갔습니다. 먼저 중교로 조성 사업과 골목 재생 사업, 그리고 우리들 공원 재창조 사업, 양지 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선화로 확장 공사, 많은 사업들을 했으며 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 사업도 해나갔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일 잘하는 구청장 박용갑, 8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 2회와 후보자 공약 발표 및 질의 토론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선정한 것입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윤번제 원칙을 적용해서 후보자 간 발언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제한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료 30초 전부터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고 종료와 함께 타임종을 올려서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의 주제는 중앙로 은행 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활성화 전략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전시 중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려면 중앙로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은행동 대우당 약국 뒷골목은 은행 1구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2008년 이곳에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등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4년부터 사실상 개발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은행 1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은행 1구역의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은행 이 1구역은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져서 기존 도심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이에 은행 1구역에 대해서 2007년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었는데요. 이듬해 2008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서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업 중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민간개발 사업인데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배제돼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고 도심 세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옛 충남도청사 활용,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생, 도심 속 문화 올레길, 근대문화예술 특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포함한 도시지역의 정비 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충남도청과 대전역을 잇는 이 중앙로는 오랫동안 우리 대전의 중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전시와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많은 공동화가 심해졌는데 지금 정학일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이제 대전시에서 문화예술 특구로 근대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4월 25일 날 그래서 약 46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2021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또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2007년에 그 도시계획 정비계획 수립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이제 지연이 됐지요. 다행히도 올 3월 12일 날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현재 조합 은행 1구역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근대문화예술 특구가 잘 이제 사업이 되면은 아마 그 대흥동과 선화동과 중앙통 연결하는 이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은행 1구역은 중구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은행 1구역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재개발해야 됩니다. 저 송인웅은 은행 1구역에 초고층 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저 송인웅이 알아본 바 놀랍게도 중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 방관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 조합장 및 임원들이 UCT라는 회사와 3천억 원의 계약을 했고 수백억 원의 채무, 부당한 지출 등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이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라고 합니다. 불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관청인 중구청이 방관했습니다. 조합을 승인만 했지 관리 감독한 게 없습니다. 제가 법령을 준비했습니다. 이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추진하는 전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권을 가진 구청장이 방관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업무 미숙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 송인웅이 공약한 대천의 대천변 창업센터와 맞물려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바로 개발해내겠습니다. 중구의 대문 초입에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회적 공통질문에 세 후보자들께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자 간 상호 질의 토론을 벌이는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는 2분간이고 타 후보자의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입니다. 그리고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개별 보충 질문은 상대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2분간입니다. 네. 우리 중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와 이제 휴문화 중심 도시 건설을 이제 하겠다고 제가 캐치프레이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충남도청 문제는 아마 새 후보님들 또 역대 시장님들도 아마 이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충남도청을 대전시가 무상양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 장기 임대를 해주든지 해서 좀 대전시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저는 충남도청에 많은 그 직원들이 있었고 또 경찰청에도 많은 그 상주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인원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
또는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대학이 와서 다시 이 은행동이라든지 대흥동 이런 주변에 젊은이의 거리가 형성될 수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그동안에 시민회관이 있어서 많은 구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급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아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뿌리공원 2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단지에도 포화 상태가 돼서 2단지가 조성이 시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의 길을 이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충남도청은 우리 민족들을 가슴 아프게 한 그런 일제 통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운동가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학습의 장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박영과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타 후보자들이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 각 30초이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영과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 많은 공약 중에서 지금 중구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공약은 하나도 없고 기껏 있다는 것이 충남도청 자리에 연합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공약은 이미 8년 전에 하신 공약입니다. 하신 공약을 왜 자꾸 다시 재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영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송인홍 후보님께서도 여기에 연합대학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단 충남도청이 매입이 돼서 대전시라든지 대전시에 양여가 되든지 또는 장기 임대가 되든지 해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전시와 우리 구청에서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내놨던 안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대전시의 충남도청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중구청이 충남도청으로 들어가고 우리 중구청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용지로 다시 돌려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인웅 후보 다시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마치 박영과 후보께서는 우리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가 것이라도 국가기관들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공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이해 안 됩니다. 네, 박영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문제가 충남도청 특별법 문제가 2016년 12월 9일 날 제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박병석 우리 의원님을 찾아가서 충남도청 문제가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전시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 본인들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해서 2016년 12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입 비용 80억 2천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잘 탄력을 받아서 해나갈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효문화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이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효문화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뿌리공원에서 한 해에 얻는 수익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중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공원 투자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여주기식 투자다. 그리고 효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사실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진짜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뭐가 무너졌지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뿌리와 자기 뿌리와 효와 청소년들의 인성에 대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은 효문화 뿌리 공원 2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난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지난 4월 4일 날 충청권 8개 사업 중에서 저희 뿌리공원 2단지만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공원 2단지 또 이 문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인 허태정 시장 후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정학열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중구가 지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을 고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투자가 된 그 공원을 가지고 중구 지역에서 먹고 살 이 고민을 해야지 언제까지 한가하게 앉아서 효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학열 후보님께서 효타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효 지도사나 효 단체들이 수천 명이 계십니다. 그렇게 효를 폄하해서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뿌리공원에 어떤 것을 먹여 살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효문화 뿌리 축제도 이렇게 열고 또 어느 것이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 효문화 뿌리 축제를 열었을 때 지난번에 경제 유발 효과가 123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또 조사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110원을 받아야 이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구청장 후보로서 좀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호 질의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송인흥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또 상호 질의 토론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송인흥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중구가 변화되고 살아야 대전이 살고 대전이 변화되고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제 공약은 첫째,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천에 대전 창업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 1구역에 초고층 복합 아파트 건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구가 효 중심 장수 도시로 넓어진 만큼 산성동 공원부지에 20만 평 규모의 장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전 12개 대학의 연합대학 설립을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연합대학이 설립되면 연 420억 원의 자금이 지금의 중구에 풀리는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중구의 문화의 거리와 은행적인 거리가 활성화됩니다. 제가 말하는 연합대학은 대전에 중구에 대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전에 소지하는 12개 대학의 연합대학의 졸업생들 졸업 전후에서 1년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음으로써 1년 후 그들이 대전 유관기관에 인턴상으로 취업하고 그들의 봉급 100만 원을 대전시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부담해서 그 240억 원이 대전 중구에 풀리게 되면 중구 은행적인 거리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 송인웅의 공약만 이루어지면 중구에는 많은 분들이 보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중구는 살기 좋은 곳이 돼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중구는 대전의 중심구로 우뚝 설 것입니다. 네,
송인웅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하길 후보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송인웅 후보님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대전 창업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전천에 대전 창업센터를 건설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창업자들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대전천에 이런 센터를 만든다는 생각이 발상이 뛰어난 건지 조금 의아한 점이 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창업센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전천은 대전의 중심 하천이죠. 목적교 아래 옛날 신도극장 밑에 보면은 두 하천이 양쪽으로 흐르는 삼각지 형태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고 연구한 땅인데요. 거기에 역경을 헤쳐 올라가는 형태의 배 형태의 밑에 바탕을 깔고 7층짜리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를 파서 지하에 창업점포 100개가 나올 수 있는 지하들을 팜으로써 창업점포 100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로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 통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거기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또 마찬가지 창업자들이 이 중구에 몰림으로써 이 은행 1구역 아파트와 같이 맞물려 최소한도 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정하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공약 중에서 보면 이 충남도청 부지의 연합 대학 유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왜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옛 도청사 자리를 대학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대학생들이 오면 젊음의 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연합대학을 유치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 앞서 박용갑 후보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청 자리가 대전시 소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는 사실 국가적으로 옛날에 우리 국회의장 하셨던 분 계실 적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사무처를 좀 유치시켜주면 대전 경제가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 소유가 됨으로써 어떻게든 대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 12개 대학의 연합대학, 즉 지금은 취업이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졸업 전후에 1년간을 여기에서 사회 적응 훈련시켜서 인턴상으로 취업을 시키면은 우선은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저축할 일은 없고 그것이 바로 중구의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합의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합대학이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중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기여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송인웅 후보님께서 연합대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대학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대학이 없어서 또 젊은이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도시가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청이 등록문화재 18호로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 이런 것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 또는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문화예술 관련 대학이라고 물론 한 개의 대학을 갖다가 설립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전 즉 충남도청 자리가 대전 것이 됐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연합대학을 살린다는 것은 대학 졸업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혜택을 줌으로써 그 효과, 부실, 그걸 우린 중구에 뿌려달라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특수대학,
대학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이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연합대학은 이미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학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또 지금 외국 예를 들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전 받았고 이미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시면 앞으로 중구청장 되시는 분이 연구하셔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네, 박영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네, 그런 대학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런 대학들과 좀 이렇게 교감이 있고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문화예술 관련 특수 대학을 저는 그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또 대흥동, 은행동 거리가 젊은이의 거리로 이렇게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우리 박영과 후보께서는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특수대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미 8년 전에 공약한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이것도 우리 말 그대로 헛공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저는 이 연합대학 얘기를 이제 우리 대전에 유명하신 교수님한테서 이런 제안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서로 그분이 대전 발전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전 충남도청을 살릴 수 있고 중구 경제를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하고서로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제안을 받아서 그분한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저보다 엄청나게 학문도 높으시고 현직 또 교수님이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맞다고 또 찬성했기 때문에 제가 공약에 넣은 겁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추진력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약한 이상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제안을 받았던 공약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또 질의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 공약 중에 대표적인 한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문산 관광 활성화입니다. 중구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한 특별한 딱히 보문산 빼고는 내놓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보문산 관광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009년에 이은권 중구청장 시절에 대사촌 복원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바로 박용갑 부청장께서 들어서면서 이를 중단시켰고 그래서 결국 375억 원의 국시비를 반납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사업이 그때 제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지금의 보문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보문산 관광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 선거 공보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대전 중구에는 대학이 없는 대신 병원, 종합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과 의료벤처기업을 연계시키는 의료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대전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반면에 상대적으로 건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 의료벤처기업들을 한 곳에 입주시켜서 병원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공간을 만드는 등 의료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1만 호 건설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곳곳이 주거 환경이 다 황폐화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삶의 질은 고사하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장이 되면 아파트 1만 호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 중구청사를 충남도청사 자리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같은 이런 문화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학일 후보 공약집을 보면 뿌리공원 글로벌화를 공약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효문화 발전을 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뿌리공원 1단지가 244개 조형물이 있는데 2단지 조성이 사실 시급합니다. 글로벌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지금 우리나라 뿌리공원뿐만 아니고 대부분 축제 같은 경우 이런 게 관주도로 돼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단체장의 선거 홍보용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꼭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하는 의미는 이 관주도의 지금 뿌리 문화, 뿌리 공원의 문제를 민으로 넘겨서 점차 이것을 세계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효 타령 말씀드렸더니 왜 효를 폄훼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덧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드린 효 타령은 박용갑 후보님한테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까 은행 1구역에 대해서 지금 온통 황폐하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선화동 구역에 가서 효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효는 소중한 가치야, 우리 그거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효의 중요성을 폄훼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지역경제 살리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뿌리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단지만 넓히고 정부가 돈 준 거 가지고 쭉 문중 2단지 확장만 시키면 이게 다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용갑 후보 고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학일 후보님 대사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8년 전에 이미 그 사업은 중앙투용자심사에서 그해 5월 6일 날 그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줄여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관은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그러니 재검토해라 하는 그런 내려와서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정학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는데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고요.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사천을 복원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설령 구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밀어붙이기도 하고 쫓아 올라가서 이거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쫓아가서 돈 좀 더 구해달라고 하고, 이게 구청장이죠. 그거 앉아서 따져보니까 이건 안 맞다. 야, 구에 돈이 얼마가 있냐? 돈이 없네? 그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빼. 아니,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이 뭡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걸 따져다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러려면 구청장을 뭘로 왜 뽑습니까? 저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가서 하자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도, 이것을 만들면 보문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고, 그런 해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쫓아다니면서 환경부, 이 당시에 환경부에서 돈을 200억이 넘는 돈을 내려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에 돈이 없다고 해서 375억 원을 다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그 당시 행위는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구청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가 정학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가 먼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옛날 충남도청 자리에 중구청장이 옮기고 중구청 자리에 국민회관 등 뭐 여러 가지 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상인들은 백화점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땅도 아마 그게 상업지구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돈이 좀 되려면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그 좁은 도로 그 자리에 거대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통량 평가나 환경량 평가 등 이런 것들을 아마 거쳤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거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거대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제가 구민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윤갑 구청장님 8년 동안 아마 구민회관 땅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는 충남도청사는 아시지만 관공서로 딱 맞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 뜯어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중구청사가 충남도청 자리로 가고 그 자리에는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물들, 이런 또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연구와 또는 그런 계획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은 맞지만 제 판단으로는 중구청사를 충남도청사로 옮기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네, 송인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다 듣고 이제 후보자 간 질의 토론하는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격차는 인구 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노후화된 중구는 새로운 도시 생활 공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를 건립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대전 시민공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광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광장의 특성은 개방성이 있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은 지금까지 광장 기능을 톡톡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 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월드컵 같은 그 대형 스포츠가 이루어지면 대형 스크린을 거기다 놓고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대전 시민공원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왜 구민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가 문제인데 왜 굳이 시민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그게 시급한 문제인지 충분한 검토됐는지, 대시민과 중구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대전 시민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저 송인웅의 생각입니다. 저 송인웅은 서대전 시민공원에 구민회관 건립 반대합니다. 그냥 광장으로, 공원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도심 중앙에 이런 공원 있다는 거 우리 대전의 축복입니다. 이런 도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건물 지어서 콘크리트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게 가만히 제가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마 중구에서 뭐 시로 올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구민회관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서대전 시민광장에 구민회관을 짓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물론 대전에서 유일하게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없는 중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민회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 자긍심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하죠. 우리 중구에는 구민회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소외감이죠. 그렇지만 이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민 휴식 공간에다가 그런 또 시설을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서대전 시민공원은 규모 면에서는 뭐 비교할 게 아니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용도의 그런 아주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자꾸 손대기 시작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다 보면 또 주변 환경 오염되고 사람들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대전 시민광장은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즉 이 구민회관은 제 공약에 들어있는 대로
중구청사를 충남도청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송인웅 후보, 정학일 후보님,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대전 시민공원은 그동안에 그 법적인 문제로, 사유지와 법적인 문제로 많이 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전체 면적이 32,462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일부 구간인, 일부 지역인 3,500평방미터 정도, 지금 현재 서대전 야외 음악당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많은 공연단체들이나 구민들이 행사를 하면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학일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모방송 토론에서 제가 유성에 천석이석 이상짜리가 4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성에는 2곳 있고 서구에는 4곳이 있고 또 동구에 1곳이 있고 유성구에, 대덕구에도 1곳이 있습니다. 단 우리 중구에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 구민들과 또 많은 문화 예술 단체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또 문화예술도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따라서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보자들의 두 번째 공통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5분간 자유 형식으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한 30초 이상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와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먼저 박용갑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박 후보께서는 지방채 122억 원을 갚았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붙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결혼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를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서 122억 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난 3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줄었어야 하는데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공무원을 충원하지도 않았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방채를 갚았다는 말인가요? 그거 대전시가 준 144억 원 가지고 갚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마치 구청장이 노력을 해서 지방채를 갚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공무원 수를 줄여 지방채를 갚았다는 건 허구인데요.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 후보님, 만약 이 사실입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갚았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됩니까? 그것은 정학일 후보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구청들의 중구청 직원들의 사실 호봉수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요, 참 오래된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봉수가 다 높습니다. 특히 유성이나 서구보다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수가 또 1년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고, 또 오래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봉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유지는 결혼 유지는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결혼유가 됐는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냥 일단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인건비를 빼서 돈을 갚았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야 맞지요. 자연 상승분을 가지고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께서는 집안이 좀 어려워서 일찍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박 후보님께서 빚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남다른 그런 철학도 있고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역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비방이 아니라 이 빚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그 단골로 다니던 태평동에 한 이발소가 있었다는데요. 지금도 있는데요. 2010년부터 매월 5, 6회씩 5년 1개월 동안 이발료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발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태평동에 파다합니다. 그 이발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저 구청장은 이발료를 안 내고 가냐 뭐 그러면 연말에 계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듣고 싶고요. 또 이것이 뭐 다 드러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좀 해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청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실을 잘못 좀 파악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국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여기서 발언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박 후보께서는 지난 8년 동안 한 치적 중에 유일하게 또 가장 꼽는 것이 지방채를 갚았다는 겁니다. 네. 그 구청에 있는 소위 박 후보님 말씀에 의하면 빚이라는 거를 그렇게 갚아다 내놓으라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는 빚을 딱 갚아버리고 나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 광고를 하신 분이 개인적인 사인 간의 빚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채를 갚았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 비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았다는 박 후보님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청에도 그렇게 빚이 있는 것을 열심히 갚는 분이라면 적어도 개인관,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한테 관계에서 있는 빚은 당연히 갚았어야지. 그거는 5년 동안을 공짜로 머리를 깎고 돈을 안 줬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학일 후보님,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보시고, 참 많이 정학일 후보님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신 공격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정학일 후보님, 보면 이제 야구장 건립하는 것이 있어요. 야구장 건립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화가 요즘 아주 참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지금 현재 2위죠. 한용덕 감독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참 즐겁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데, 이 야구를 할 때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은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 또는 도로가 협소해서 이런 그 차량 통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야구장을 신설하면서 이왕이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움구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묻고 싶고요. 또, 그 중앙로 지하 상가와 야구장 입구까지 한 850m 정도 됩니다. 지하 상가를 좀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교통 문제, 소음 문제 또는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 저도 박용갑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도움구장 절대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 이글스 파크로 대칭되는 이 야구장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더 첨예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중구에서는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충분히 교통, 소통, 주차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밭 공설운동장이 사실상 용도가 거의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빼고 이 자리에 돔구장 형태의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교통량도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또 넓은 도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좀 교통도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차장도 어느 정도 지금 혼잡한 그 상태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예. 그렇게 돼서 또 문제는 이제 주차 문제인데요. 도움구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움구장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당 후보인 허태정 후보하고도 이런 문제를 또 얘기했고, 허태정 후보께서 이글스파크에 대한 이런 그 공약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서 잘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일만호 건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늘 뭐냐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행정과 광역행정과 국가행정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되고 기초에서는 어디서 할 것인가, 얼마큼의 할 권한이 있는가, 또 광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만호 건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박 후보님 말씀대로 기초, 광역, 또 중앙정부가 하는 법의 테두리, 할 수 있는 일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런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하려면 이렇게 고생해가며 돈 들여가면서 단체장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하고, 아까도 제가 보훈산 문제, 또 다른 문제 갖고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령 이것이 좀 내 권한이 밖에 있다 하면 쫓아가서 그 권한을 뺏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그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8년 동안 이 중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구청장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는 결제만 받고 이런 구청장은 없을 겁니다. 누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장을 뽑아줬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시에 중앙정부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보시지 못하고 언론에 접하지 못하셨으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행정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겠다, 그거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송인영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기호 1번 박용갑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벽보나 유세차량에 보면 살림 잘하는 구청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림을 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살림을 잘했는지, 살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살림도 있고 구정살림도 있고, 구정살림 잘못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했습니다. 할 일 안 했다. 구청장으로 할 일 안 했다.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살림 잘했는가를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신분이 기자 신분이다 보니까 제보된 것 같습니다. 2010년 첫 구청장 수행할 당시에 재산이 1억 5,500만이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2017년에는 재산이 8억 6,500만이 됐습니다. 재임 7년 동안 7억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겁니다. 구청장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연봉 1억이라고 봤을 적에 연봉 1억 그대로가 저축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구청장 연봉 저축하라고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살림 잘해서인가요? 혹 구청 공사 수주 업체가 현재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건가요? 묻습니다. 네. 우리 송인홍 후보님, 저 개인 그렇습니다. 저만 버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 식구가,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를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봉급을 받고, 거기서 퇴직금을 타고 해서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자기가 자력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돈을 쓸 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저도 압니다. 부인분이 교사를 하시고 30년 하셨고 퇴직하셨다는 거 압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늘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은 매년 그렇게 1억 정도가 느는 겁니다. 그것이 네.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답변해도 되죠. 저는 참 전략합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도 어디 식당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세요. 진짜 먹고 남은 음식 싸갖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낭비하는 이런 습관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품 빼야 됩니다. 거품 빼고 지금 대한민국 그 채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빚이 1556조입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451조입니다. 이 부채 누가 갚아요?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지금은 현재 빚을 갚아가는 그런 모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동구를 뺀 4개구청이 다 이제 지방채를 다 갚았습니다. 예, 네.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그럼 지금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하기 위해서 뭐 청년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이 많은 돈을 준 것이 잘못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 보세요. 노인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우리 송윤웅 후보님께서도 지금 청년 창업을 하겠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반대하시면 이게 모순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부채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채 얘기를. 자, 정학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정학일 후보는 아파트 1만 호 건설 공약했습니다. 도정법에 보면은 도정법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실행이 가능하고 가능한 공약입니다. 저 송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파트 1만 호 짓겠다 공약을 냈더니 박용가 후보께서는 그거는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구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중구청이 아파트를 짓는다. 아니잖아요. 그건 뭐 누가 들어도 다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만큼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주거시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이걸 동원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쫓아 들어가서 싸움도 말리기도 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민이 주도하는 행사니까, 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대체 구청장은 앉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송인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새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들께서 토론 시간을 절감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좁은 도로의 교통난과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 순서는 박용갑, 송인웅, 정학일 후보 순으로 답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중구 지역은 대전역과 근접해 있고 서대전역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이 몰려 있으며 오래전에 형성된 좁은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주변의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심각한 공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언흥정인을 중심으로 보행 통행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량의 매연 발생은 결국 삶의 질이나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중구의 도로가 약 317.7km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10m 이하 도로가 약 60% 정도 됩니다. 189.1km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보행이라든지 또는 그 어린 아이들 보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 우리가 신설 도로를 할 때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그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 문제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좁은 도로를 활성화하고 또 주차장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답변 시간을 말씀 못 드렸는데 1분 동안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송인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90년 총과 제가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로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좁습니다. 대부분 2차선이에요. 그런데 소통은 엄청 원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첫째, 도로 옆에 주차 정차된 차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느긋한 마음을 운전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좁은 도로에 의해서 교통난은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건축 시에 주차장 꼭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주고 또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 시민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정신교육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화장실 문화 바꾸는데 수십 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교육해서 정신혁명 일으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적인 그런 좁은 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대전시 전체 교통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 교통망은 이 내부 순환 간선 도로망의 단절로 도심 통과 차량 또 지구내 차량이 서로 상충되고 대형 차량의 도심 통과로 소음 진동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역시 그 산성동 지역이라든지 특히 그 악명 높은 태미로 이런 구간은 참 진짜 다니기 너무 힘들 정도로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의 한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망을 흐름을 잘 뚫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순환도로망 구축이 계획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세심하게 살펴서 대전시에 건의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중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송인훈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구는 지도가 바뀔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중구는 있는 것을 가꾸고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0년 전부터 건축이 중단된 메가시티 건물, 중구의 흉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하나 안 내놓았습니다. 중단된 메가시티 건물, 중구의 흉물 분명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해결 방안이 없다면 대전시광역시에 인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착공에 분양하든 운영을 하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구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중구가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8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정도로 죽어있던 중구 변화시켜 살려내겠습니다. 저 송인웅 기호 3번 반드시 찍어주시면 해냅니다. 일조리와 먹거리 만들어내고 중구 변화시켜 대전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8년간 최대의 치적으로 꼽는 지방채 갚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구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후보에게 또다시 4년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는 중구의 사활이 걸린 운명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8년에 4년을 더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대전시장은 기호 2번 박성효 후보, 중구청장은 기호 2번 정학일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박성효 대전시장, 이은건 국회의원, 정학일 중구청장 이렇게 셋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중구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으로 확 바꿔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0만 중구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중구청장으로 일하면서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도시 활성화,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께서 우리 중구에 대한 애정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현직 구청장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그건 중구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야외음악당에 구민회관을 설립할 것이고요.
또 뿌리고온 2단지가 지금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충남도청 뒷길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25만 국민 여러분, 6월 13일 날 소중한 한 표 저 박용갑이 꼭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전 중구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